안녕하세요. 캐나다 가장 북쪽 대도시에 살고 있는 캐나다생입니다. 오늘은 캐나다에 처음 오면 신기하다고 생각되었던 일들에 대해 준비해 보았어요. 캐나다에 오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께는 이러한 점들이 미리 캐나다 문화에 익숙해지시는 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요. 캐나다나 영어권에 있으신 분들께는 또 공감이 되는 내용이 있으면 좋겠네요. 오늘 5가지 정도 준비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캐나다 와서 가장 먼저 눈에 띄었던 것이 차가 오는 것을 신경 쓰지 않고 길을 건너는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동네의 작은 길목에서입니다. 특히 횡단보도에서 차가 오는지 확인도 안 하고 길에 그냥 들어서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답니다. 그만큼 사람 앞에 차가 서는 것이 이곳은 보편적이랍니다. 저는 도로가 복잡할 때 차를 먼저 보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에 한 번은 아이를 데리고 길 앞에 서 있었거든요. 학교 시간이라 차가 줄줄이 줄을 서 있는 상황이었고 저는 갓길에 주차를 하고 내려서 건너가려던 상황이었어요. 차가 너무 많이 밀려 있어서 아이를 챙기면서 이 차들을 보내고 가야겠다고 하고 있는데 제 앞에 차가 서서 한참을 안 가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우리 때문에 차를 세웠다고는 상상을 못하고 이 차 무슨 문제가 생겼나 하고 한참을 기다리는데 나중에 이 운전자를 보니까 왜 지나가지 않냐고 이렇게 황당한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교통 상황에도 상관없이 학교 앞이나 동네 작은 길에서라면 아이와 특히 함께 있으면 무조건 차들이 서줍니다. 아이 이야기를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한 번은 추운 겨울날 주차장에서 이렇게 우물쭈물 유모차를 세우고 아이 담요를 덮어주고 있었어요. 너무 조용해서 몰랐는데 뒤에서 차가 한참을 기다린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클락션을 울려서 차가 있다고 알려줘서 제가 너무 놀라고 미안해서 얼른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광경을 보던 맞은편에 차가 와서는 그 클락션을 울린 차에게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애도 없냐 이러면서 저는 괜찮았었는데 이렇게 캐나다에 처음 오시면 사람이 먼저 길을 건넌다는 것이 가장 눈에 띄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내 커피만 사는 것입니다. 캐나다에서 공원에서 누군가를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커피가 한 잔이 마시고 싶어서 내 것만 사간다면 완전 괜찮습니다. 친한 사이라면 미리 물어볼 수는 있겠죠. 오히려 커피 취향을 모르면서 물어보지도 않고 커피를 같이 사간다면 더 어색한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왜 내 커피를 사왔지?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같이 카페를 들어가도 나이가 많은 사람이 사거나 내가 사야 되나? 이런 고민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줄을 서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주문하시면 되고요. 같은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담소를 나누시면 돼요. 혹은 내가 정말 사고 싶은 일이 있거나 고마운 일이 있어서 커피를 사고 싶다면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러이러한 이유로 내가 너한테 커피 한 잔을 사주고 싶은데 괜찮을까? 이렇게. 예전에 호주에 살 때 룸메이트가 호주 친구였는데 면접을 보러 갔다가 와서는 면접관이 오늘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커피를 마음대로 사주었다면서 아주 기분을 나빠하더군요. 그때는 그게 왜 기분이 나쁜 일일까 생각했었는데 이곳에서는 요구하지 않은 호의는 때로는 불편할 수 있다는 것을 살아가면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한국 문화에서는 왜 커피를 사고 밥을 사면 그게 또 정의라는 문화가 있잖아요. 때로는 그런 호의를 거절하는 것이 오히려 예의가 아닐 때가 있고요. 그런데 또 어떤 때는 그것이 또 서로에게 부담이 될 때도 있는 듯 합니다. 밥을 같이 먹으러 가고 싶어도 한 사람이 부담을 해야 하면 여기는 외식비가 비싸니 말 꺼내기도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는 누가 밥을 먹으러 가자고 하더라도 각자 돈을 내고 오히려 여러 사람이 같이 갔다면 이런 자리를 마련해줘서 고맙다는 말도 하더라고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밥을 살 때도 있지만 기본값이 이제 각자가 내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 더 감사함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음료 한 잔으로 두 사람이 나누어 마시는 것도 잘 하지 않습니다.
각자 이 드링크는 하나씩, 부부나 연인들도 이렇게 음료를 한 잔으로 나누어 마시는 일은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캐네디언 친구가 밥을 먹자거나 차를 마시러 가자고 해서 자기 것만 낸다면 정이 없거나 뭐 나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나를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 사람들의 문화를 좀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냥 정말 순수하게 함께 밥 한 끼, 차 한잔 하면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은 것이라는 것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식사 예절이라고 해야 할까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입에 무언가를 먹으면서 말하는 것을 큰 신뢰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입에 먹으면서 막 튀어나올 정도로 말을 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식사를 하면서 가족끼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입에 무언가 음식물이 있다면 그것을 꼭 다 씹어서 삼키고 대화를 이어나가더라고요. 아니면 입을 가리고 꼭 해야 한 말이라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식사를 오래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말을 할 때 입에 음식물이 상대방에게 보이는 것이 식사 예절에서 아주 큰 신뢰인 듯 합니다. 그런데 또 코를 이렇게 푸는 거는 좀 반전이라고 할까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공중 화장실에서 받는 문화 충격이 있었어요. 이 프라이버시를 중요시하는 나라에서 화장실의 이 칸과 칸 사이에 밑에 간격이 왜 이렇게 넓을까요? 그 화장실 밑에 간격이 거의 한 뼘 정도는 되는 것 같고, 심지어 문을 닫아도 그 문과 그 옆에 사이 틈이 넓어서 이 밖에서 다 보일 것 같은 이런 기분이 들거든요. 저는 여기서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그런 것을 방지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떤 분들은 또 안에서 사람이 쓰러지거나 이런 경우 안전상의 이유로 그렇게 칸을 넓게 해두었다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어딜 가나 이 넓은 칸 때문에 공중 화장실 사용이 편안하지 않다는 생각이 처음에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퍼스널 스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적당히 차 있으면 보통 그 칸에 타지를 않더라고요. 다음번 엘리베이터를 기다립니다. 이렇게 줄을 설 때도 앞 사람과 이렇게 딱 붙어 서지 않고요. 간격을 항상 두고 줄을 서는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 이야기하니까 생각이 나는 게, 또 처음에 신기했던 것이 사람들이 왜 횡단보도의 시간이 빨간불이 이렇게 되면서 깜빡이면 그 시간이 많이 남았다 하더라도 절대 뛰어서 건너지를 않더라고요. 정말 급한 일 있으면 그렇게 하겠지만 그냥 다음 신호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횡단보도에서 막 누가 급하게 뛰어가는 경우를 잘 못 본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 여유가 있어서 그런 걸까요? 처음엔 정말 신기했던 장면이었어요. 그 외에도 만나면 How are you라고 묻는 사람들, 신발장 없는 주택구조, 아이들에게 과자를 마음대로 주면 안 되는 이런 알러지 문화라고 해야 할까요? 또 미리 자리 잡지 않는 사람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번 문화 차이 편 재미있게 보셨다면 제가 다음 편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 차이를 이해하는 데에는 옳고 그름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듯 합니다. 오해는 이해 이전의 단계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해가 되지 않으면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 있고, 또 그러한 오해가 해결되지 않으면 마음의 불편함으로도 남을 수 있으니, 이렇게 캐나다나 영어권에서 생활하신다면 이런 문화 차이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도 이 편안한 마음을 위해서 중요한 듯 합니다. 그럼 오늘도 이렇게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 하루도 모든 분들 행복하기로 꼭 선택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릴게요.